네, 안녕하십니까. 정부장입니다. 네, 오늘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뭐 총선도 이제 거의가 다 끝났죠. 2022대 이제 총선, 22대 국회가 이제 5월 3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5월 29일까지는 21대 국회죠. 21대 국회. 그래서 21대 국회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어요. 그래서 22대 국회는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고 21대 국회가 지금 이제 2020년부터 5월 30일부터 24년 5월 29일까지가 21대 국회입니다.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총선이 다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국회의원들 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아직 한 달 정도 21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남아있는 겁니다. 한 달 더 남았어요, 사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가장 이제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박용진 의원이에요, 사실. 민주당의 박용진이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제 많이 컷오프 당하고 본인 개인적으로 막 수모를 당했지 않습니까? 근데 뭐 그런 개인적 수모는 사실 뭐 또 따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박용진 의원이 이제 21대 국회, 그러니까 2021년부터 22, 23년, 계속 이제 3년 내내,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이제 공무원도 전산합니다. 뭐 사실 공무원 전산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.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 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무원 전산하라고 누누이 얘기하신 분들이 많고, 그런 상황인데,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, 남은 한 달, 좀 더 남았죠. 남은 한 달 좀 더 남았는데,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, 그냥, 뭐 이제 끝났다. 뭐 국회의원 끝났는데 뭘 더 이상 내가 뭘 할 게 있느냐. 또는 뭐,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뭘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다 할 거예요. 심지어는 뭐, 이렇게 좀 끝나면은 아예 출근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.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국회 인맥들 얘기를 들어보면, 아마 지금 좀 출근 안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, 뭐,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출근 안 한다고 막 이런 상황으로 돼 있다 그래요.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인품으로 보거나 또 본인이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의정활동의 어떤 그런 추임새를 봤을 때 박용진 의원은 마지막까지 좀 노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를 제가 좀 당부하는 입장에서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특히 그 공무원 전산화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법안을 올린 분이시고, 뭐 2021년 2월일 거예요. 2021년 2월에 공무원 전산화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법안을 상정한 최초의 이제 국회의원이죠.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공무원과 관련돼서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, 국힘도 그렇고,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법안을 올려주셨는데, 사실 뭐 박수영 작가께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공무원 전산화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낸 법안이 가장 어떤 현실력이 있어요.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뭐 카타부타 이야기도 많고 뭐 원래 그런 얘기도 많은데 공무원 전산화 부분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.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박용진 의원께서 이제 남은 어떤 5월 29일까지의 어떤 21대 국회의 어떤, 임기까지 본인이 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 오히려 본인의 어떤 다음 국회의원의 행복, 본인 정치인 사실 뭐 요금까지밖에 하지 않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이미 상당히 그 인기가 많으시고, 사실 또 뭐 지금 민주당에서 이탄희 의원만큼 인기가 많으신 분이 또 이제 박용진 의원이잖아요.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. 그래서, 박용진 의원께서 마지막까지 한번, 공무원 전산화 관련돼서, 좀 힘을 내주시면 어떨까라는 어떤 개인의 의견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. 사실 뭐 이 영상이 뭐 청년들에게 이제 멘토로서, 청년 멘토로서 좋은 어떤, 뭐랄까요. 청년의 어떤, 교훈을 주는 그런 이제 방송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, 또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뭐,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뭐 좋은 말씀 드렸고,
또는 뭐 여러 가지 또 박수원 작가나 이런 분들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,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 입장에서 가장 이제 저는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책임의 완수라고 생각이 돼요. 특히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잖아요. 많은 분들이 이제 불신을 갖고 있는데, 그 불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본인들 그냥 권력을 위해서 그냥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냐. 뭐 다른 어떤 것들은 그냥 소위 얘기해서 지금 법안을 상정했다가도 뭐 국회의원 아니면 그냥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뭐 없어져 버리고, 또는 본인이 뭐 상정한 법안도 그냥 뭐 폐기해버리고, 또는 뭐 관심 없어버리고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뭐 국회의원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출근도 안 해버리는 뭐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, 과연 그거를 청년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,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젊은 청년들한테 박용진 의원께서 만약에 5월 29일까지 만약에 그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다면은, 저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에게 좋은 방향을 줄 거라고 좀 믿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라는 게 뭐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뭐 단순히 그냥 권력 투쟁,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이긴 놈이 장땡이다, 그리고 뭐 승자 독식, 뭐 이런 것만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참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게 뭐 저렇게 컷오프가 됐고, 뭐 어떻게 보면 5월 29일 이후에는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인데 저렇게 마지막까지 본인이 해야 될 책임을 위해서 저렇게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는구나, 이런 모습이 아마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방향을 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.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염원하는 부분이 공매도 전산하지 않습니까? 뭐 올해도 사실 뭐 신한증권 뭐 압수수색을 해라, 또는 뭐 금투세를 폐지해라, 별의별 얘기 다 있는데, 사실 어떻게 보면 공매도 전산화가 핵심이에요. 핵심. 뭐 상환기간, 담보비율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매도 전산화입니다. 지금 다 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. 그걸 가장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또 그걸 법안으로 낸 분이 바로 박용진 의원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청년 멘토로서의 어떤 박용진 의원의 모습도 그렇고, 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염원을 실현시켜 준다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도 그렇고, 또 대한민국 금융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, 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도, 제가 봤을 때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가 다 끝날 때까지 본인이 상정한 상임위원회 상정한 공매도 전산화 관련 법안을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개인적 의견이 있어서 한번 박용진 의원께 요청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영상 한번 올렸고,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.